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달.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지만 나에겐 시간이 독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무겁게 짓누르는 건 텅 빈 집의 정막이었고, 밤에 눈을 감으면 더 선명히 다가오는 건 시장에서 들리던 비웃음의 메아리였다. 나는 여전히 무너진 삶의 잔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식탁 위엔 혼자 먹다 남긴 밥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거실에 시든 화초는 물을 줘도 더 이상 되살아나지 않았다. 이 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점점 더 숨이 막혀갔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망설임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누님, 요즘 동네에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혹시 혼외자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변호사한테라도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 나는 단지 마음의 상처와 체면만 걱정했을 뿐, 현실이 이렇게까지 내 삶을 조여올 줄은 몰랐다. 그 전화는 나를 다시 무너뜨리는 망치였다. 며칠 동안 망설이다 결국 나는 작은 법률사무소의 문을 열었다. 낡은 간판 아래 좁은 계단을 올라 사무실에 들어서자 서가에는 두꺼운 법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쌓여있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나는 마치 심판대에 앉은 죄인처럼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타깝지만 혼외자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유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거부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이 내려지면 결국 일정 부분은 내어주셔야 할 겁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이었다. 나는 무너져가는 마음을 추스르려 애쓰며 물었다. 그럼 제 뜻과 상관없이 그 아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혼외자라 해도 법은 피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산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피와 관계를 증명하는 수단이기도 하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법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배우자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저 법이 정해둔 틀 속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평생을 함께 산 내 인생은 이제 차가운 조항 몇 줄로 쪼개지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나서자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마치 얼음물에 빠진 사람처럼 몸을 떨었다. 내가 지켜온 모든 게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건가? 속으로 중얼거린 말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허공에 흩어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젊은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찾아와서. 엄마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고,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였다는 걸 세상에 당당히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살아온 삶의 무게에서 흘러나온 눈물 같았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는 어릴 적에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늘 놀림을 받았어요.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생일날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가 케이크에 불 붙여주는데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냥 촛불만 바라봤습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아버지, 제발 제 옆에 있어 주세요. 나는 숨이 막혔다. 이 아이는 단지 남편의 흔적이 아니라 평생을 그늘 속에서 상처 입고 자라온 또 하나의 피해자였다. 남편의 배신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그 아이의 삶도 똑같이 짓밟아 버렸던 것이다. 나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와 원망으로 굳어있던 마음이 그 아이의 눈물 앞에서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현관 앞에서 마주한 그 아이의 눈물이 잊히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제 아버지였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처럼 박혀서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갇혀 있었지만 동시에 그 아이의 고백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젊은 여인의 엄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어려 있었고 차가운 눈빛은 나를 단숨에 압도했다. 그녀는 짧게 인사를 건네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더 이상 피하지 마세요. 남편이 남긴 것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입술을 떨며 겨우 목소리를 냈다. 이미 제 삶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배신 하나로도 충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까지 내어주라니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녀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차갑게 답했다. 그건 당신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제 아이는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수군거림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의 아내로서 얻은 자리를 우리는 그림자처럼 숨어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제야 그 그림자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렀다. 순간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벽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시선은 냉정했고 말투는 단호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이제야 터져나온 듯 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그래도 나는 피해자다. 왜 나만 이렇게 모든 걸 잃어야 하는가? 하지만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젊은 여인이 조심스레 다가와 엄마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제 아버지였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엄마의 차가운 말과 달리 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한쪽은 재산을 요구하며 강하게 다그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돈이 아니라 존재의 인정을 원하고 있었다. 내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로 돈이 아니라 진심을 말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살아왔던 걸까? 나는 평생을 남편에게 헌신하며 그의 무뚝뚝함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다른 곳에서 따뜻한 말과 다정한 약속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문득 남편이 떠나기 전 보여주었던 작은 행동들이 떠올랐다. 늦은 밤 몰래 전화를 하며 낮게 웃던 목소리, 생일날 내게는 꽃 한 송이 사오지 않으면서도 지갑에서 빠져나가던 낯선 영수증. 그때 나는 의심했지만 애써 외면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 웃음과 영수증은 이 아이와 그녀의 엄마를 향했던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서글픔이 몰려왔다. 나는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따져 물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체면만을 지키려 했다. 그 결과 지금의 나는 무너진 삶 위에서 홀로 남게 되었다. 젊은 여인의 엄마는 여전히 단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피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위협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이전만큼 크게 와닿지 않았다. 내 시선은 그저 옆에서 울고 있는 젊은 여인에게로 향했다. 그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엄마의 분노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 존재를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부정당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남편의 배신은 나를 피해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동안 나는 나만 상처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 역시 상처투성이로 살아왔던 것이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엄마의 날 선 목소리와 아이의 눈물이 교차하며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지켜온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이미 사라진 환영이었다. 남편과의 삶은 배신으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그 배신의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허비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속의 원망과 집착일지도 몰랐다. 며칠 동안 나는 깊은 혼란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젊은 여인의 엄마가 남긴 차가운 말과 그 아이의 눈물 섞인 고백이 교차하며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불 꺼진 집안을 바라보았다. 시든 화초와 텅 빈 의자가 내 삶의 빈틈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한 장의 편지가 내 눈에 들어왔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그 아이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엄마의 분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까지 똑같이 보이진 않길 바랐습니다.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그저 제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합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 동안 울었다. 그동안 나는 내 상처만 바라보느라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러나 편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 아이 역시 상처투성이로 살아왔다는 것을. 남편의 배신이 만든 그림자 속에서 그녀도 나처럼 버텨야 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처음 결혼식 날의 사진, 아이가 없어도 둘만의 삶을 지켜온 시간들, 여행지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 나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는 것을. 남편이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느꼈던 기쁨과 슬픔은 분명 내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원망과 집착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고 남은 날들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젊은 여인과 그녀의 엄마를 불렀다. 집안은 조용했고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고, 아이는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을 이 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건 이미 사라진 그림자였다는 걸. 재산이든 체면이든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 중 일부를 내어주겠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길이 될 겁니다. 방 안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아이의 엄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반면 그 아이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였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이제는 미움과 원망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스쳐 지나갔고 하늘에는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유산은 나눠졌지만 내 마음의 짐도 함께 덜어졌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 어딘가에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상처를 짊어진 채 나의 남은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다. 늦게 찾아온 깨달음이었지만 그것은 내게 마지막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된 창작 스토리입니다. 극적 연출을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